그런가 하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현근택 전 부대변인이 성희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수행비서에게 지역에서였던 것 같아요. 아마 회식 자리였다라고도 전해지고 있는데 술에 취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군요. 지금은 너희 부부냐? 라며 이석주 부위원장 수행비서에게 물어봅니다. 말이 지나치다.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같이 사냐? 라는 식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이석주 부위원장이 이른바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현근택 변호사에게 부원장에게 전화해서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항의를 했다. 그러자 현근택 부원장이 전화 10여 통 걸고 죄송하다라고 문자로 사과했다지만 해당 여성 수행비서는 사직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김희정 의원님,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멀쩡한 상황에서 부부도 아닌 네. 남녀에게 네. 해당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여성에게 너희 뭐 같이 사냐? 너희 감기도 같이 걸렸지 않냐? 너희 뭐 무슨 사이냐? 초기 보도에서는 뭐 더 심한 말도 했다라고 전해지고 네, 있던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네. 저희가 이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뺐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에 무슨 맥락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여성에게. 일단 지금 친명계로 알려져 있죠. 현근택 변호사가. 그리고 뭐 자객 공천을 한다고 해서 이제 비명계 인사가 있는 동네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타 후보가 있는 상황이고 수행을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모임에서 이렇게 지역분들이 다 같이 모이는 모임에서 그냥 인사로 감기 걸렸으면 아유 얼마나 수고 많으시냐 이렇게 인사를 한 게 아니라 당신도 감기 걸렸네. 그런데 그 후보도 감기 걸렸던데 그리고 그 감기로 인해서 두 사람이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부부냐, 같이 사냐, 그리고 지금 우리 앵커도 옮기기 힘든 말이지만 또 같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혐오적이고 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라면 그게 더 이제 예. 낯을 불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현장 상황에 대해서 보완을 해드리자면 이분이 성남 지역의 정치인인 이석주 씨의 수행비서 A씨인데 네. 같이 사냐 너네라고 한 게 이석주 본인이 어떻게 보면 수행하고 있는 정치인과 수행비서 둘 사이를 일컬어서 이석주, 석주와 너가 같이 사냐 부부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사실은 남성 후보에게 여성이 수행을 할 수도 있는 예. 거고 여성 후보에게 남성이 수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또 상대방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무턱대고 굉장히 그 관계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이런 걸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근택 변호사는 또 나이가 뭐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경험이 못한 세대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젊은 세대라서 남성과 여성이 활동하는 거를 많이 보고 또 민주당에서도 여성 당직자들 많이 기용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 수행 비서를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너네 예를 들어 네. 뭐 그렇고 그런 사이냐 이런 걸 물어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떻게 똑같은 감기가 걸리냐. 이런 거를 감기가 걸려도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우리 서로 건강 조심합시다가 아니라 마치 그런 미묘한 관계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런 병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예. 굉장히 부적절했지만 사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나는 내가 그런 말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왜 사건 사고 일어나면 심신미약이라든지 뭐 주치 뭐 문제를 예. 들어서 감경한다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딱 그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젊은 세대고 예. 또 타당도 아니고 같은 당에서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평소에 이 당직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를 네. 완전히 눈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을 부분은 뭐냐면 잠시만요. 김희정 의원님. 네.
김희정 의원께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남성 정치인이 여성 수행비서에게 한 말입니다. 여가부 장관을 하셨고 여성 정치인이시고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당직자 생활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부분과. 네, 그렇습니다. 그 남성 국회의원 후보가 여성 당직자이고 수행비서인 그분에게 너네 같이 사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는 겁니까, 여성들은? 이거 성희롱이죠? 세상에 네. 일하는 여성, 즉 남성과 함께 일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실력이나 또는 그런 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걸로 보지 않고 마치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 여성으로 보고 있다라는 아주 나쁜 여성관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세요. 우리가 박원순 시장 사건 때도 여성단체 출신인 여성 국회의원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 정말 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자기 능력으로 인정받아서 그 수행과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야, 뭐 너 다른 걸로 어필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말, 평소 여성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해왔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 현근택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거를 앞으로 처리하는 민주당이 소위 열심히 현장에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자리를 성취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굉장히 네. 이슈가 주목된다 할 것입니다. 전직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김희정 전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현근택 변호사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오늘 모신 최병천 전 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근택 부원장이 후임자시죠. 최수영님의 후임자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 부원장의 뭐랄까 해명이나 좀 항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국민들께 되게 죄송스럽다는 말을 드리고요. 저는 뭐 전임자이고 현근택 대변인은 이제 후임자이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성호 의원이랑 문자를 교환하는 게 이제 언론에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요. 예. 여기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문자를 통해서 뭔가 이제 컷오프를 시키는 거는 정성호 의원이 이건 좀 뭔가 불출마하도록 해야 된다, 컷오프를 해야 된다 이런 걸 하니까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이제 뭐랄까 이거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한테 뭐 애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관계 맺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김희정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좀 이렇게 어떤 일벌백계로 단도한 어떤 이제 단호한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게 그 정성호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거를 뭔가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거를 결정하는 게 지금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돼요. 이거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우리 김희정 전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오해를 초래하는 마치 이런 거를 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를 초래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일벌백계로 단호한 조치가 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불가피해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부원장의 돌직구 발언입니다. 굉장히 좀 유의미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는 들었는데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임자인 최병천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이 정성호 의원 간의 문자 메시지에서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우려, 그 우려와는 다르게 당이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